오늘 M7 소식 테슬라로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판매 부진 소식에 직면한 테슬라가 영국에서요 리스 차량 가격 대폭 좀 할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요 테슬라 리스 차량 가격이 1년 전 절반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고 해요. 판매 물량 확대하기 위해서 리스 업체들한테 최대 40% 할인 제공에 나섰고요. 그리고 뭐 영국 거기 내에서 차량 보관 하는 그 공간이 좀 부족하고 어쨌든 판매 부진이 맞물리면서 이런 결정을 같이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수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자동차 공업협회 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테슬라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해서 약 60% 급감한 987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같은 달 영국 전체 자동차 신규 등록도 5% 감소했는데 이에 대비해서 크게 빠진 수치를 기록을 한 것이죠. 어제 뭐 노르웨이에서 반전을 시도하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 외에 유럽 여타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 판매 회복세를 쉽게 쓰지 못하고 있는 테슬라의 현황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오늘도 이것에 이제 덧붙이는 소식이 나온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차량 판매도 판매인데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많이 주목하시는 로보택시 부분인데 웨이모 전 CEO 존 크래프츠 그리고 지금 리비안 이사회에 참여 중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 출시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이 드시는 생각은 6월 7월에 오스틴에서 시작한 거 아니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시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 떠올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꼰 거죠.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수석에 안전 요원을 동반을 하고 동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자율주행 택시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점을 요 웨이모 전 웨이모 CEO가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 소식은 이렇게 두 가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스페이스X 얘기가 좀 많아서 따로 뺐습니다. 영상 시작되면 보도록 하죠. 바로 시작이 됐네요. 시험 발사에 굉장히 나서고 있는 스페이스X죠. 왜냐하면 목표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24일에 일단 10차 발사에 스타쉽 발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027년에 요 나사의 사업인데 아르테미스 3호 요 달 착륙 임무 투입을 목표로 스타쉽이 이렇게 시험 발사에 계속적으로 스페이스X가 나서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우주 비행사 2명이 아르테미스 3호를 타고 달 근처까지 가면요. 이제 월면에 내리기 직전에 스타쉽에 옮겨 타는 그 이제 스타쉽이 달 착륙선 역할을 하는 요게 이제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테스팅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스타쉽은 1, 2단 이렇게 나눠져 있고 길이가 123m 정도 되고 최대 100명 수송이 가능한 발사체이죠. 그래서 물론 9차 때도 뚜껑이 안 열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발사할 때 공중 폭발을 하거나 동체가 일부 파손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난 9차 발사, 그러니까 2024년에 1차 시험 발사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9차례 진행이 됐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시험 발사 일단 목표는 지구 궤도에서 화물 운반하고 대기권 재진입 능력 시험, 요것을 이제 시험하는 발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험 발사 빈도를 2027년까지 그런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 빈도를 늘려서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스페이스X의 모습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마지막 5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머스크와 베이조스의 우주 연료 보급세 경쟁이라고 했는데 우주 시장에서 위성 사업으로 맞붙고 있는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다음
우주 시장에서 경쟁할 영역은 우주연료 보급소다. 우주연료 보급소 경쟁이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주선이 추가 연료를 싣고 올라가서요. 지구 궤도를 돌면서 다른 우주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료를 보급받게 되면 그 연료를 보급받은 우주선은 처음에 발사를 할 때 무게를 줄일 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과학 장비라든지 승무원을 사람을 태우고 우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발사하면요 거의 뭐 7, 80% 연료 그 무게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는 만큼 다른 화물을 싣거나 사람을 태워가거나 이렇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과거에 한 1960년대 나사가 검토했던 거래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좀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실현 가능하기 어려운 목표였어서 당시에는 이렇게 언급이 됐었다가 우주연료 보급소 경쟁이 이제 어쨌든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시대에 왔으니 일론 머스크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다음 우주 시장에서 붙을 영역은 이것이다 라는 보도가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네, 엔비디아 소식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업체 캔터 피츠저럴드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기존 200달러에서 240달러로 상향을 했네요. 배경은 당연히 중국의 수출이 허용된 H20 칩 이것에 따라서 매출 확대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엔비디아 주가는 1% 가까이 0.8%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인텔은 3%대 하락을 했어요. 정규장에서. 이제 인텔에 미국 정부가 나서서 자금 투입해서 지분을 확보한다. 이제 TSMC나 여타 칩 생산 업체에 미국의 반도체 생산을 다 전량 맡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목표 아래 인텔을 살려보자라는 목표로 이렇게 지분 인수, 자금 투입해서 지분 인수한다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블룸버그 쪽에서 미국 정부가 100억 달러 투입해서 인텔 지분 10% 인수한다라고 이제 보도가 딱 나오니까 이제 뉴스에 파는 소문이 돌 때는 쭉 오르다가 이제 뉴스에 파는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되다 보니 이렇게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인텔은 오늘 3%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 소식 보겠습니다. 메타가 AI 기술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운영 조직, AI 운영 조직을 개편을 해요. 좋죠? 좋게 개편을 하면 좋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6개월, 반년 사이에 벌써 4번째 조직 개편에 나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잦은 개편이 내부 조직의 피로도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메타가 설정한 AI 로드맵이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이런 일관성에 있어서 기대감을 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투자자들이 좀 우려를 한 듯합니다. 오늘장에서 그래서 메타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신 내용 보니까 이 슈퍼 인텔리전스 랩을 4개 별도 팀으로 분할을 한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라마4도 예상만큼 기대치만큼 뭔가 반응이 안 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요 인력도 이탈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AI 제품 상용화 과정에서도 뭐 여러 시행착오 등이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는 보이는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AI 로드맵에 뭔가 조급함이라든지 일관성을 저해야 하는 그런 요인으로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서 오늘장에서는 메타가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점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꾸준히 스마트폰의 대체 기기는 스마트 글라스다라고 하면서 주장해온 저커버그와 그 메타
이번에 스마트 안경 하이퍼 노바라는 이름으로 내놓는데요. 요거를 이제 디스플레이를 처음으로 이제 탑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격이 $800 정도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한 $1000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낮게 가격이 책정이 되고, 당연히 AI 음성 비서, AR 기능 제공을 하고요. 뭐 지금 여러분 뭐 레이벤 스마트 안경이라든지 오라이언 시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제공 보여주면서 메타가 이 스마트폰의 대체 잠재력, 스마트 글라스의 스마트폰 대체 잠재력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첫 스마트 안경 하이퍼 노바를 다음 달에 공개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오늘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파벳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호주 검색 시장에서 뭔가 반경쟁적 행위한 것으로 결판이 나서 497억 원 정도 벌금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구글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호주 통신사 두 곳이랑 계약을 해서 안드로이드 폰에 이 구글 검색 엔진을 다른 쪽 배제하고 사전 설치하도록 한 혐의, 이것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이제 그 통신사 두 곳이랑 계약을 이렇게 맺으면서 이 통신사들이 구글이 이제 고객들로부터 취했던 광고 수익 일부를 배분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밝혀지면서 구글이 사실 인정하고 이제 향후에는 유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M7 기사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내놓고 온 가장 주제가 된 오늘 기업 내용인데요. 오늘 오픈 AI 내용이 좀 보이더라고요. 샘 알트만이 그 현재 기자들이랑 이제 비공개 그런 브리핑 자리에서 중국이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뭐 반도체 기술, AI 기술, 여러 이런 신흥 기술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제품 개발 등등의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중 어떤 영역에서는 중국이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뭐 추론 역량 등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이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어느 쪽이 지금 AI 기술에서 앞서고 있어요? 이런 질문에 단순 우위가 어디에 있다라고 쉽게 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 우열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더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중국의 기술력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좀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선 건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이러한 현실과 좀 괴리가 있다라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일부 수출 통제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는 있겠지만, 효과를 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 쪽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국 업체들이 자국 기술 키우려고 자국 기업들 키우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뭐 사람들이 다른 공장을 짓거나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실제로 중국이 대체 공급망 그리고 자체 기술을 구축할 능력을 키워가고 있죠. 이런 부분은 샘 알트만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GPU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뭐 화웨이를 비롯해서 중국 내 대한 기업과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우려된다고 하면서 중국이 걱정된다고 얘기했던 샘 알트만의 이야기까지 오늘 M7 소식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